이럴 땐 이렇게. 성폭력이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친구가 보기 싫은 야한 만화를 보라고 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보기들을 잘 보고 선택해 보세요. 우리가 하기 싫은 행동을 하라고 요구받았을 때 싫다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의 의견을 말해요.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야한 사진을 보내고 채팅 중에 성적인 불쾌한 말을 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보기들을 잘 보고 선택해 보세요. 휴대폰 채팅이나 문자, 그리고 컴퓨터를 할 때 야한 사진을 받거나 성적인 불쾌한 말을 들었다면 내용이 있는 화면을 그림 파일로 저장하여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합니다. 채팅 중일 때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창을 닫고 나오세요. 자, 어린이 여러분, 잘할 수 있죠? 이번에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오빠가 우리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갑자기 찾아온 상황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집 주소를 알려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 이외에 아무도 없을 때는 가족 외에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앞에서 아는 오빠를 따라갔더니 몸을 만지려는 애니메이션을 살펴본 건 기억하나요?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무작정 믿고 혼자서 따라가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의 부탁이라도 좋지 않은 행동까지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허락 없이 몸을 만지는 것은 성폭력이므로 확실하게 싫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빨리 떠납니다. 이런 상황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죠?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행동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같은 동네 아저씨가 강아지가 아프다며 돌봐달라고 같이 보러 가자고 하는 상황이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 선택해 볼까요? 아무리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따라가면 안 돼요. 이럴 땐 부모님께 여쭈어 볼게요 라고 말하고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지킴이 이제 오니? 요새 많이 예뻐졌구나. 정말요?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같이 갈래? 좋아요. 이 자켓을 벗으면 더 예쁘겠는걸?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이건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엄마 아빠한테도 말하면 안 돼. 네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너만 혼날 거야. 알겠지? 세상에는 좋은 비밀과 나쁜 비밀이 있어요. 나쁜 비밀은 내 몸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나쁜 비밀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이럴 경우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혼내지 않아요. 그리고 성폭력을 당한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성폭력을 한 사람이 나쁜 거예요. 만약
위급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울거나 소리 지르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둘째, 먹을 것을 주면 먹고 힘을 내야 해요. 셋째, 부모님과 경찰이 나를 구해줄 것이라고 믿으세요. 넷째,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토할 것 같아요. 물 좀 주세요. 배고파요 라고 말을 자주 걸어보세요. 너무 심하게 울거나 크게 소리 지르면 여러분의 몸과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이 연습해 볼까요? 어린이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을 직접 마주치게 되면 소리를 지르기 쉽지 않답니다. 이럴 때 만약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12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을 해두도록 합니다. 그래야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죠? 다 같이 해볼까요?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 선생님! 좋습니다. 우리 학교 주변의 문방구, 슈퍼마켓, 약국 중에 위와 같은 안내판에 아동안전지킴이 집이 있어요. 이곳은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평소 위치를 잘 파악해 두었다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달려가야겠죠. 만약 여러분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폭력을 당했다면 자신의 잘못이 아니므로 죄책감을 갖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님께 알리는 거예요. 만약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가까이에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의논해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성폭력은 증거 수집이 중요해요. 의학적인 증거는 씻지 않은 상태에서 48시간 안에 진찰을 받아야 확보될 수 있으니 성폭력의 흔적을 없애지 말고 성폭력 당한 그 상태로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우므로 성폭력 당한 내용을 기록해 두도록 해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장소, 목격자 유무, 자신이 대처했던 방법, 가해자의 태도, 복장, 냄새, 모습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아요. 고소는 1년 이내에 할 수 있어요. 성폭력은 제대로 치유하지 않으면 인생의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상처는 치료받고 정신적인 상처도 함께 치유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기관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그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112, 117, 해바라기 아동센터, 청소년 전화 1388, 여성 긴급 전화 1366, 원스톱 지원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에 연락해 도움을 청합니다. 특히 학교 폭력 신고 통합번호인 117에 문자로 연락하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의 번호를 우물정 0117로 누르면 됩니다. 상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쓰고 전송 버튼을 누르세요. 또 전화로 신고할 때는 117번을 바로 누르고 신고 내용을 접수하는데 이때 피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합니다. 긴급 상황 시에는 경찰이 출동하고 긴급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하세요.